네, 안녕하세요. 자유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공화당의 대외협력실장 송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좀 몇 가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 시사폭격이라는 제목과 거짓과 진실이라는 제목을 썸네일로 이렇게 했는데, 먼저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로 해서 나왔는데, 그 워딩 자체는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포함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직접 친필로 쓰셔가지고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은,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적 여정을 멈추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하 생략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 직접 옥중 메시지가 속보로 떴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 현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인이 메시지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 자체는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분명하게 태극기 포함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약간의, 우리는 미래통합당과의, 거대 야당은 미래통합당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지금 거대 야당 중에서 그래도 보수파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태극기 세력이 하나로 통합을 하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한 자유공화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공화당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첫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 오전에 10시부터 첫 연석 회의가 있었는데 100여 분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서청원 박정원 의원님과, 그리고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이렇게 해서 각 속해 있는 단체, 김문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단체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하니까 약 100여 명 이상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자리가 비좁아서 사무처 사무실에 의자를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첫 회의를 주재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로서 비로소, 어제까지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첫 연속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거대 야당이, 거대 우리 태극기가 이제 하나로 뭉치는구나, 이런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힘을 합해지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 투쟁력들이, 이런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어떤 투쟁력, 충성도, 여러분들이 응어리졌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통합을 계기로 해서 더 큰 걸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적통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 또 넓게는 동북아, 유라시아를 품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투쟁력이, 외골수적인 투쟁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되기를 다시 한번 저도 희망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후 2시부터 또 그 연석회의가 또 오후 2시부터 열렸었는데요. 식사들을 하시고 김순례 의원 잘 아실 겁니다. 5.18 발언을 해서 지금 희생양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에서 자신을 출당시켜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태극기 세력이 하나 되는 자유공화당과 뜻을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정론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기 와서 직접 발표를 하였고 그 뜻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공화당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 야당 태극기 중심 하나 이러한 워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대 야당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또한 그 보수파의 적통은 자유공화당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4.15 총선에서 우리가 그 결사체를 구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통합도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그 보수에 응어리졌던 태극기 우파 자유우파 시민들의 그런 응어리졌던 마음들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황교안 현재 그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바랬지만 오히려 김문수, 그렇죠? 김문수가 아니라 김무성, 유승민 이러한 세력들의 지금 공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세력들로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이명박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이명박 세력들이 내각제 개헌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탄핵 촛불 세력들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정치판을 정치 구도를 또 자기들로 만들어가서 분명하게 지금 바른미래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나간 것처럼 이번 21대 총선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몰아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내각제 개헌으로 들어가고 당은 분열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분열돼요.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내각제 세력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는 세력들하고 개헌을 하지 않은 세력들. 그럼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100% 호남 좌파 연정 밀실 야합 내각제 세력이에요. 그러면 김무성 계열, 유승민 이러한 사람들이 내각제 개헌을 과반수석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시도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은 분열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판세를 읽으실 걸로 압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무늬만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결국 이명박 세력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던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다 공천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참담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유공화당이 깨부셔야 하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정말 폭발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정치 판세를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총선 구도로 완전히 자유공화당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전략회의를 통해서 개발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을 국민께 알려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교섭단체 이상의 어떤 수확을 얻어서 21대 총선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 탄핵 세력들과 그다음에 그 탄핵 부역자들, 이러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이들을 그냥 둬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어요. 근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지지율로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론 1등만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 지지율 자체를 가지고 그동안 비례대표를 했는데 그건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지만은 누더기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꼼수로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결국은 미래한국당을 만든 걸 그렇게 많이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비례당을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정말 이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정의당을 위한 비례대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개혁 입법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정의당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과반수석을 차지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동물국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는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국회 권력을 더 가져가기 위한 밀실야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이게 지금 미래한국당에서 이게 그 비례대표제를 독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니까 지금 거의 이 사람들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열린 민주당 같아요. 열린 민주당, 정봉주나 손혜원이 이런 사람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미 민주당도 동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은 국회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 야합, 권력욕,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정의당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에 대해서 자유우파 태극기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이 미래통합당은 이 자유공화당에 대한 어떤 통합이라든가 태극기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깝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독식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처럼 자유우파 보수 정당에도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 이러한 것들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국회가 균형을 가져가는데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을 포함을 해서 힘을 하나로 합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걔네들이 지금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자유공화당에도 이게 연합을 할 수 있고, 각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정말로 호남 좌파 연정 이 내각제를 깨부시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자세히 이 워딩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내용들인데, 미래통합당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권력에 이렇게 눈이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제 일부로서 자유공화당이 출범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또 자유공화당이 통합의 명분으로 태극기 세계 하나로 모아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그런 그 확장성을, 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더 넓은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 일부로 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말을 하다가 보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메모를 좀 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시지 정치를 얘기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저는 홍문종 의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 그러니까 자유공화당 전이 우리 공화당이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1대1 접촉을 통해서 엄청난 거짓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원진 당대표를 음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당이 지금 뭐 이원화되고, 처음에는 뭐 태극기가 그 집회 그 자체가 하나 열리고 또 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열리고 해서 확장을 가져간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게 뭐 같은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연합뉴스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민원이 연합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대요. 우리 공화당 당명을 또 사용하겠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죠? 친박신당을 박근혜 대통령이 준 메시지라고 얘기해서 친박신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했고, 로고 자체도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없다라는 거를 삼척종다도 다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분들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뭐 서청원 대표, 그날 자기네 창당할 때 뭐 서청원 대표도 오고 유영아도 오고 누구누구도 오고 누구누구도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도 진실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새로운 당을 만드는 친박신당을 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계속 불특정 다수들한테, 특히 우리 공화당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많은 잘못된 얘기들을 전해서 마치 우리 공화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은 것처럼, 또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은 것처럼 해서 뭐 하여튼 가문이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거짓된 말들로 해서 당에 상처를 주고 당이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명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얘기는 여기서 못 드리겠어요. 이건 뭐 대회비나 마찬가지고, 또 저희들도 이미 손을 다 써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친박신당 관계자분들은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이 당명을 내려준 거라면 그거 버리지 말고 쓰십시오. 쓰시고,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 당명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어준 당명을 우리가 버린 게 아닙니다. 자, 통합을 하려면 50대 원칙 똑같이 상대도 존중을 해야지 우리 거를 주장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대통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극기 100만, 200만, 뭐 많은 또 우리 당원들은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김문수가 무슨 세력이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 이미지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당원들,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도 왔고 김순례 의원도 왔고 앞으로 많은 당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지. 물론 홍문종 의원한테 우리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게 통합의 원칙, 당론으로 이미 정해져서 통합이 되었고 이미 다 양 대표가 사인을 하고 추진되어 가고 4.15 총선을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는 정말로 더 지금보다 해온 우리 이 투쟁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러한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쪽 친박신당의 얘기들로 메시지 정치, 뭐 비대위 구성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뭐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지시를 어기는 것 때문에 나갔다고 한 사람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왜 나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러한 그분들의 명분이 거짓으로 밝혀되었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구출하는 것은, 그 당원 여러분들께서 빨리 돌아오셔서 함께 하는 게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문재인을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축할 수 있는 빠른 해결의 힘을 지금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당직자들이나 또 뭐 여러 그 우리 당원들은 우리 동지들께서는 한 번도 당원 여러분들한테 심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 분들한테는 많은 당원들이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 상처받은 우리 당원들한테는 뭐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저께 방송에 홍문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뭐 그러한 소소한 부분들까지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도 사실은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뭐 그러한 내용들은 오늘은 제가 하지 않고 이미 대통합이라는 그 원칙이 정해져서 4.15 총선에서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정말 국회에서 당당하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 세력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총선에 그러한 자세로 뭐 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한 폐렴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번 4.15 총선에서 거대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에는 지금 현 집권 세력인 이 좌파 독재 세력, 우리가 얘기하는 주사파 정권, 민노총, 전교조, 또 좌파 시민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때는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표출했고, 또 영화까지 만들어 놓고, 또 여러분, 문재인 씨는 잘 아시겠지만 설 연휴까지 잘 보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기생충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오스카인가요? 오스카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여기에서 상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뭐, 국민들은 지금 중국 폐렴, 우한 폐렴으로 정말 이게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기생충 감독 이렇게 모아다 놓고 자기는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파한대소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울분을 금할 수 없었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그것을, 그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한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보시면, 메르스 사태 때는 문재인이가 어땠어요? 대통령, 이러한 것들이 오면, 역병이나 어떤 뭐 사고가 나게 되면,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중국 우한 폐렴 때, 문재인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도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냥, 신천지 탓하고, 또 국민 탓, 지방자치제 탓, 또 의협, 의사협회 있잖아요. 의협 탓, 감역 학회 탓. 그러면 남탓만 계속 하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초등 대응, 방역에 대한 초등 대응이 실패했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31번 확진 환자에 대한 이 감염 경로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국에서 그분이 우한에 분명히 갔다 왔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도 중국의 어떤 굴종 외교인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31번 그 확진자를 통해서 이게 삽시간에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문재인은 아무런 것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우한 폐렴, 코로나는 곧 진정세에 접어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문재인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를 아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능하고, 또, 국민에 대한 그 안전 불감증, 세월호를 그렇게 해서, 세월호를 통해서, 어쩌면 세월호를 통해서, 정권을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이만희 짝퉁 시계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뉴데일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45%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도 마찬가지. 가장 지금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여론인데, 이 언론기관 이런 데에서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언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문재인이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막 45%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문재인 정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론 지지율이 45%까지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금의 대한민국은 지도자가 부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확진 환자인데도, 지금 대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치료도 못 받고,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대깨문인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인지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냐면은, 이게 모든 게 우한 폐렴이 신천지로부터 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신천지든 아니면 일반 국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도, 그 사람들 댓글 쓰는 거 보셨죠? 어떤 댓글이냐면, 그렇게 해서 자가 격리를 통해서 집에서 치료받고 있던 사람들이 치료도 못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 환자인 것 같아요. 신천지 죽어라. 신천지는 죽어도 싸다. 이러한 말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런 말을 일반 국민들이 썼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월호 때는 어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민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꽃 달고 이러한 퍼포먼스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 감성을 자극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 박근혜 대통령이 구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국민적 공분을 박근혜 대통령에 사게 했잖아요. 어린 학생들을 구하지 않고 머리를 했다, 했다. 이러한 김경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사람들 생명하고 이 사람들 생명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거는 국가가 잘못 대처를 했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늘어간 거잖아요. 초등에 방역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입국 금지시키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의사협회에서도, 검역협회에서도 7번, 8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현재 국가방역 국장이신가? 그분들도 이러한 것을 청와대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을 총선에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시진핑이 3월, 4월 방한을 해서 4월의 마지막으로 김정은까지 방한을 하게 해서 지난 지방선거 싹쓸이 93% 이상의 지방자치선거 얘네들이 싹쓸이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4.15 총선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구에 내려가 있고, 문재인이 가서 또 여러 가지 쇼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미지 쇼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됐어요? 확진 환자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만큼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일 자체가 꼬이면서 지금은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4.15 총선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4.15 총선은 우리 당의 자유공화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4.15 총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그냥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하나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 대란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대란이 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이 확산 일로에 있었는데, 중국의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일본은 이웃인데 일본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시진핑 방안을 3월 달에 하기 위해서 중국에 우한 폐렴을 환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백만 개, 수백만 개의 300만 개, 처음에 400만 개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마스크 업체에서 이것을 내놓겠어요. 그리고요, 사실 마스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거 원가 하나에 100원, 180원인가 그래요. 사실은 지금 파는 게 350원, 300원이라고 원가가 그러던데, 180원짜리부터 있어요, 원가 자체가. 중국에다가 맡기는 거죠. 임금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재 주고, 이렇게 해서 수입해서 보면 우리가 팔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업체들이 다 그거를, 창고에다가 다 스타크 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면 비싸질 때 팔으려고. 이게 마스크 대란을 자초한 건 국민이 아닌 거죠. 마스크 업체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대처하지 못하는 거는 문재인이가 무능한 거고,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마스크 대란까지 해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문재인이가 겨우 한 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사과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흉내만 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많은 병원이 없어가지고, 대구 경북에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로 경기도로 충청도로 이렇게 그 환자들이 근데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증 환자하고 그다음에 감염 의심자도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왔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병원에 싸그리 해놓으니까 당연히 확진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 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 때문인 거죠. 그게 신천지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역병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다 있었던 일인 거라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역동성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채영 우리 기자께서 35분 지났대요. 네. 그래서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언론이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냥 겨우 하는 게 문재인이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공무원들의 모습들,
그 방송, 어떤 방송,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어서 국민운동, 계몽운동을 하는 모습들만, 역병을 이겨내가고 있는 모습들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문제점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 그랬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언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국회 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은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웃기지 못할 거는 우리는 마스크가 모자라서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마스크가 미안합니다. 우리가 마스크가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오늘 신문 보셨죠? 북한에 벌써 이 마스크가 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마스크를 공급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북한에 마스크 주고 중국에 마스크 주고, 그것을 이제서야 무슨 수출 안 하.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세요? 마스크 지금 업자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하루에 10억 번대요. 다 됐어요? 말씀하세요. 제일 작게 번 곳이 1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고통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오고, 마스크 업체에 오고, 이 사람들을 지금 구속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저장해 놓고, 물건을 비축해 놓고, 창고에 스타크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출하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고통을 부과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5시에 또 국회로 이동을 해야 되는, 또 우리 윤 기자님, 굉장히 바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준비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질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까지 응답을 해가면서,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좀 더 정말 시사 폭격다운 그런 수요일 날은 좀 더 재미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TV가 10만, 20만을 가기 위한 일환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공화당의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구글 계정 꼭 만들어서 우리 공화당 TV 구독을 좀 높여주시고, 지금 지금 한 달, 지금 3주째 되어가는 것 같은데, 빨리 10만, 20만 돼서 4.15 총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